2020년도 대비 소방관계 복귀 기본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또 간단하게 이렇게 당부 말씀 이렇게 좀 드리면 19년도 책으로 봐도 되는지 여러분들 좀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19년도 책으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추록집 다 올라와 있으니까 자기가 좀 번거롭지 않으면 그 책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커리큘럼은 기본 이론 강의 진행을 하고요. 기본 이론 강의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강의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나중에 압축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풀. 지금 복규 문제집은 지금 거의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만약에 내년 4월달 정도에 시험을 친다면 그때는 문제집으로 단원별 문풀을 할 거고, 만약에 하반기 시험이 있다면 그때는 PPT로 PDF 파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영 모의고사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겠고, 자, 기본 강의는 지금 하고 있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금 진행이 되고, 압축 강의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풀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이 되고, 내년 그 다음에 동영이 3월에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하반기 시험이 있으면 그 9, 10월 달 그 사이에 단원별 문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책이 이렇게 투서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투서리가 맞는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책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일단 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책을 여러분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지금 승진하시는 그 현직 소방관들도 다 같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2하고 3하고 그리고 앞에 1이 있어요. 그 1하고 합치면 1, 2, 3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승진 과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 과목이 되기 때문에 1은 소방공무원법이라고 그게 1 과목이고, 지금 하고 있는 2, 3 이렇게 합치면 승진 과목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2, 3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강좌를 이제 생각보다 이제 소방 관련 학과 친구들이 좀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웬만하면 다 얘기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일단 보는 방법,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어디까지 들어있는지 보는 방법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강도 마찬가지고 실강도 마찬가지고 이 과목은 되게 단순해요.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과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한 과목이야. 그리고 그 여타 지금 소방에 관련된 선택 과목 중에서 가장 조정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에요. 굉장히 소방학개론보다 훨씬 더 조정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금방 휘발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통 정상적으로 시험을 붙고자 해서 가면 보통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보통 도착을 하시게 돼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정도에 도착을 하시면 시험은 10시부터 칩니다. 그러면 시험 책을 볼 수 있는 건 9시 반까지 통상 볼 수 있어요. 30분 전부터는 보통 이제 뭐 책을 듣고 대기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2시간에서 좀 많으면 2시간 반 정도 있거든요. 그 시간을 이 책이 다 봐지면 돼요. 이 책이 다 봐지면 이 책은 여러분들 90점, 95점 다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이 책을 보지 않으면 점수가 80점대로 떨어지거나 70점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보고 마지막 직전에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조정수 굉장히 잘 나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게 뭐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1도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과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이 뭐냐면 체크해 놓고 나중에 미루는 습관들이 굉장히 있다고요. 그러면 절대 안 돼. 한 번에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 수업 시간에 외워갈 수 있는 건 최대한 외워가셔서 외워가시려고 하실 거고, 많이 반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개론하고 동일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다음 주에 똑같이 데일리 테스트를 나갈 거고, 이게 약간 주관식으로
소방학교는 주관식으로 좀 칠 수 있는데 이걸 만약 주관식으로 관계법규를 치면 너무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쳐보니까 점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약간의 객관식과 주관식을 약간 적절하게 섞는 걸 조금 고려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좀 객관식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갈 거고, 이 교재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이 책에 보면 옆에 날개에 문제가 다 붙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조금 과한 문제도 있고 과하지 않은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건, 무조건 기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다 풀어보셔야 돼요. 다시 얘기했어요. 기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19년도까지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개 옆에 양 사이드에 문제 있는 것들은 다 꼭 확인하시고, 기출이라는 거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는 수업 중에 거의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할 건데, 부록으로 이게 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3단 비교표라고. 그래서 특히 뭐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문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 짬짬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떻게 이거 보는 방법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관계법규 보시면 여러분들이 법을 4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4개의 법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이라는 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2개 법을 묶어서 2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3라는 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이 4개인데 시험 문제는 20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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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5문제, 5문제, 5문제 출제가 되고, 가운데 이 2번째 있는 법이 이름이 길죠.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이름만 긴 게 아니라 이 4개 법 중에서 법의 양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에 조금 과할 때는 여기가 6문제 나와요. 왜? 법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 6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같은 정도의 난이도라고 했을 때 분명히 조정 점수는 여타 과목보다 가장 잘 나왔어요. 소방학개론보다 더 잘 나왔는데, 제 수업을 들으시면 분명히 올해 상반기 정도 난이도, 혹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하반기는 워낙 쉬웠기 때문에 다 100점이 나오는데, 올해 상반기 정도 난이도가 그냥 소방에서 말하는 평상시 소수의 난이도야.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을 때 제 수업을 다 들으시면 1개에서 2개 정도 삐꾸가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두 문제를 틀리는 걸 갖고 더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거는 공통이 정말 안 되거나 나중에 막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더 찾는 거고, 지금은 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시면 1개에서 2개 정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1법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2법에서 한 문제 나갈 수 있어. 그 다음에 4법에서 나중에 한 문제 정도 나갈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법에서 안 나갔는데 4법에서 2문제 정도 틀릴 수 있게 출제가 됐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시고 그 2문제를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야 난 다 맞출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딱 수업을 들어보는 이 순간 너무 과한데 다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 왜 지우시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책 하나 드릴까요? 너무 귀찮으실 것 같아요. 제 책 하나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좀 한번 그냥 괜찮으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일단 제가 외우라는 걸 일단 암기를 꼭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날개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심화학습이라고 적혀 있는 문제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절대 풀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날개 문제들 중에서 간간히 뭐 예를 들면 15페이지에 심화학습이라고 동그라미 5번 같은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안 나오니까 심화학습이라고 표시된 건 안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법을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이 법이 뭐 형소법 같은 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토리는 있어. 뭐 기본적으로 수사를 거쳤다가 공판 절차로 간다는 과정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형법처럼 어느 정도 이론이 있다든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이 과목은 순수하게 뭐라는 거예요? 법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셨을 때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문제점은 모든 소방 공무원이 다 외워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실 때는 법 조문을 찾아보시면서 업무를 보시는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이 조문을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도 없고 학술도 없고 판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조문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조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건 시험에 어떤 조문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출제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이 수업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체크하고 지나간다고.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많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몇 번? 그런 거 없어요. 최소한 한 10번 정도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셔야 이게 남습니다. 그리고 책은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고 얘기해요. 웬만하면 한 번 정했으면 바꾸지 말라고. 왜냐면 자기가 표시해두거나 자기가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많이 보시면 어느 쯤 되면 뭐가 적혀 있을 거라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 회독수가 많아지게 될 거야.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아까 지금 3단 비교표는 왜 보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이게 약간 법 조문을 잘라서 교재에는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원 조문이 이 3단 비교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법이 4개다 보니까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건 편의상 내가 얘기하는 거야. 소방기본법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 법은 너무 이름이 길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소방시설법이라고 부르면 얘가 지금 얘를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소방시설 공사업법은 제가 줄여서 그냥 공사업법 이렇게 부르기도 할 테니까 그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그냥 내가 위험물법 이렇게 줄여도 여러분들이 이 법을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뭘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나중에 벌칙 규정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법을 아는 건 아니니까 뭐 디테일하게 다 뭐 구류라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쓰는 것만 하겠습니다. 원래 법에 보면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우리 법 중에 제일 높은 게 이제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뭘 만드냐면 법률을 만듭니다. 법이랑 법률이랑 같은 말이야. 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국회에서 만들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는 것 같지만 얘들이 이제 이걸 만들어 준다고.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행정부에서 입법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일단 아무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회에서 이 법에 모든 조문을 다 실을 수가 없어. 그럼 양이 너무 많아져. 혹은 다 실을 수 있어도 그 내용이 자주 변하는 것들이 있다고. 근데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혹은 법을 개정할 때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 너무 자주 바뀌는 것들은 계속 매번 국회에 가서 동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자주 바뀌거나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법률에서 담지 않고 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자, 대통령령이라는 곳에서 그 내용을 담아놓고 대통령령에서도 그 내용을 다 담아두지 못하면 행정각부에 있는 부령에서 그 내용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부령에서 그 내용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만 기억하면 돼.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부 중에서 우리 소방청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 소방은 행정안전부에 속하는 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부령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안전부령만 씁니다. 행정안전부령만 씁니다. 행정안전부령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조문을 보다 보시면 법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만 쓸 거예요. 행정안전부를 쓸 건데 이 말하고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 대통령령이라는 말과 어떤 말은 같은 말이냐면 시행령이란 말은 같은 말이야. 자, 시행령이란 말은 같은 말이야.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령이라는 말과 시행규칙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시행규칙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실제로 법률만 보는 건 아니에요. 소방기본법,
그리고 뭐야?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법이 있으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하시면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냐면 18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조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한번 조문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래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18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소방기관의 설치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됐나요? 소방기관의 설치에 적혀 있으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시도에 소방에 관련된 기관을 설치하려고 할 때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로 정한다라고 적혀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있죠. 그러면 이 법에 적혀있는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어디로 가보면 있다는 거야. 시행령에 가보면 그 내용이 적혀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1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게 18페이지였고요. 1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119 종합상황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종합상황실이 설치되는 것들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다고. 그러면 법을 읽다가 행정안전부령에 정한다면 시행규칙에 가서 그 조문을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단 비교표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안 보실 수도 있는데 특징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맨 왼쪽에 있는 게 법률이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대통령령, 시행령에 해당하는 거고 맨 끝에 있는 게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법에 이렇게 예를 들면 6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표 6페이지 같은 거 보시면 소방박물관 설립과 운영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에 이게 가서 보시면 이런 말 적어 놨죠. 자, 어떤 말을 적어 놨냐면 동그라미 2항에 가서 보시면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서 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안전부령에 정한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어디에 딱 가서 보면 행정안전부령이라면 세 번째 칸에 딱 가서 보시면 그에 필요한 사항들이 조문이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3단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게 좀 잘려져 있기 때문에 딱 구간 잘려져 있기 때문에 원조문을 보고 싶으면 이걸 좀 보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관련학과 특채 같은 경우에는 참 제가 봤을 때 이게 한번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좀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왜냐하면 공채는 법을 4개를 봐. 근데 소방 관련학과 특채 친구들은 법을 2개만 봐요. 그래서 조금 공채보다도 법의 양이 더 적게 봐. 이게 조금 걔들이 더 전문적인데 시험 범위는 더 적어요. 그래서 일단 관련학과는 3, 4법을 안 보고요. 1, 2법,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만 봅니다. 그리고 관련학과는 또 여기에서 뭘 빼냐면 시행규칙을 뺍니다. 시행규칙 뺍니다. 그래서 규칙에 있는 내용, 규칙에 있는 별표는 여러분 규칙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하나도 관련학과는 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에 이렇게 규칙의 내용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고, 여러분들은 관련학과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시험 범위 되실 겁니다. 범위가 작은 만큼 조금 더 공채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하시고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조문을 보다면 뭐가 또 나올 거냐면 시도조례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시도조례라는 말이 나올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는 시도조례만 나와. 뭐가 안 나와? 시군구조례라는 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군구조례라는 건 나오지 않아. 우리는 오로지 지금 나오는 거 법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그리고 시도조례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 시도라는 건 우리가 시험에 물어보지, 소방학에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관계법규에서 물어보지 않는데 말은 뭔 말인지 기억하고 가셔야 돼. 소방은
시도로 움직인다고. 시도로 움직인다고. 이때 시도라는 건 뭐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를 시도 이런 걸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데 광역 지자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시 군구는 이때 시는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광역시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는 수원시라든가 그죠? 안양시라든가 김포시 이런 기초에 있는 시를 얘기하는 거고 뭐 양평군, 그죠? 강화군, 그다음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뭐 지금 동작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시군구하고는 소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도 곧 갈 거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광역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동작소방서에서 근무해. 우리 동작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서울시 소방이야. 어디하고 상관없어. 동작구하고 1도 상관없어. 우리는 그래서 동작구청에 뭐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지휘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작구에 있는 소방서는 서울시에 어떤 그런 걸 받지 동작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부평소방서도 부평구하고는 1도 관계 없어요. 그 부평구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지. 지휘감독 관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는 시도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담으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한번 합격하시면 아시게 될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그냥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건 국회의원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소방공무원에게 현재 가장 무서운 사람은 시도에 있는 시도의원이야. 서울시 의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의원. 구의원은 관계없어. 뭐 동작구 의원 이런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고 광역시에 있는 광역시마다 시도마다 뭐가 있어요? 의회가 있다고. 의회가 이렇게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그래서 서울특별시 의원 서울특별시에 가면 의회가 있는데 그 의원 이런 사람들이 소방에 그 사람들이 법률과 그 유사한 조례 같은 걸 만들어줘. 그리고 소방의 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소방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시도지사와 더불어 시도의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야.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시도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를 사용한다. 그래서 시도 조례를 보시게 될 거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우리가 뭐 형법을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뭐 있는 거 뭐 구류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 일단 볼게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죠? 사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역이라는 게 있어. 징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고라는 게 있어요. 금고라는 게. 그 다음에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벌금이라는 게. 자, 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질서벌로서 자,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과태료라는 게. 자,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벌금도 돈을 내는 거고 과태료도 돈을 내는 거야. 근데 벌금은 형벌이야. 여러분들이 벌금을 맞았으면 정가 조회하시면 정가로 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벌금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쨌든 판사의 어느 정도 판결을 받은 거야. 약식이든 아니든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벌금은 형벌이야. 여러분 정가에 나오는 거야. 근데 과태료는 뭐야? 형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소방서에서 부과하는 거, 뭐 주차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과태료 맞죠? 많이 맞았죠. 저도 많이 맞았는데 이런 과태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질서벌이야. 어디에 속하지 않아? 형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차이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사형이 가장 센 형벌이야. 사형이 가장 죽는 거니까 물론 죽이진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징역이라고 교도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고도 교도소 가는 거야. 차이점은 징역은 교도소 갔는데 일을 해야 돼.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게 징역이고 금고는 교도소 갔는데 일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보통 물어보니까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심심하니까 보통 시간이 안 갑니다. 교도소도. 그래서 금고는 일할 의무가 없는 거야. 벌금은 교도소 안 가는 거죠. 돈을 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깜빵 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거는 깜빵 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하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 이거 하나만 말하는 거야. 내가 벌금을 100만 원 받았어.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를 200만 원 받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200만 원 받았어. 누가 더 과한 형벌을 받은 거야? 벌금이 더 과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 벌금 형벌이고 뭐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거보다는 금고가 더 센 거고 금고보다는 징역보다는 사형이 더 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벌칙 규정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법 조문을 읽다 보면 이러한 행동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법조문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셔야 돼. 누가 이 일을 할 건지, 소방기관은 누가 설치할 건지, 뭐 소방활동은 누가 할 건지, 그래서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를 꼭 물어본단 말이지. 근데 일단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게 출연자가 정해져 있어, 이 법에서는. 그래서 없는 출연자가 보기에 나올 건데 걔를 답했으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출연자가 누가 있냐면 소방청장님이 있습니다. 소방청장님. 출연자가 소방청장님이 출연하실 거고, 그 다음에 소방 본부장이 출연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 서장님이 출연합니다. 출연자로서. 그 다음에 소방 대장님이 출연합니다. 그 다음에 시 도지사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출연자가 몇 명이야? 5명이야. 보기에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가 시군 구청장이 나오면 다 틀린 거야. 그런 애는 이 법에 출연하지 않아. 출연자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고민하신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 5명 중에서 누가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출연자는 몇 명이다? 5명이다라고 일단 기억을 조금 한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얘기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7월부터 8월까지 지금 또 강의가 실시되잖아요. 이 강의는 내년 4월까지 여러분들이 쓰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죠. 특히 인강분들이 지금 이제 작년에도 7월 8월 찍었거든요. 그럼 이제 한 2월쯤에 이제 이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친구들이 그 사이에 법이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바뀌어져 있겠죠. 바뀌어져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따로 어떻게 개정된 특강된 내용이 첨부가 돼서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올라가기 전엔 아실 필요 없다고요. 아실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개정된 건 꼭 확인하셔야 돼. 안타깝게도 바뀐 게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늦게 들으시는 분들이 책은 이제 개정된 게 다시 나올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바뀌면. 책하고 왜 말하는 거하고 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법 갖고 수업을 하시는 거고, 나중에 법이 개정된 걸 보시는 분들은 왜 자꾸 다르지?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소방 기본법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방 기본법 가서 보시면, 교재 가서 보시면 체크를 좀 한번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발하실 때 보면 어느 법에 시작하더라도 어느 법이든 마찬가지야. 지금 시작할 때 이 법의 목적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가 적혀져 있어. 1조하고 2조는 다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와. 한 문제도 안 나온 역사가 없어. 근데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입법의 목적과 용어 정리, 그다음에 공사업법의 목적과 용어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과 용어 정리, 이게 총 몇 개요? 8개를 암기하시면 그게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 자, 목적 가서 보시면 제가 빵꾸 뚫었죠. 이거 다 여러분들 채워 넣으실 수 있어요. 다 기출이 나왔던 걸 빵꾸로 뚫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채워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읽어보시면 이런 말을 적은 거야. 소방의 기본법의 목적에서 확인하고 싶은 건, 소방은 무슨 일을 하니? 화재 업무를 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니? 구조 무슨 업무를 해요? 구급 업무를 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사람을 구하고 응급 환자 이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풀어서 적은 거야. 읽어보시면 화재를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화재에 대해서 예방 뭐 할 거다, 경계 뭐 할 거다, 진압할 거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화재 예방 경계 진압할 거다. 화재를 예방한다는 건 뭐야? 불이 안 나게 막겠다는 얘기고, 진압한다는 건 났는데 끄겠다는 얘기고, 경계한다라는 건 불이 났어.
났는데 옆으로 번지는 걸 막는 거야. 그래서 예방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예방이란 건 안 나게 하는 거고, 경계는 났는데 옆으로 번지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경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아무튼 화재에 대해서 어떤 업무 할 거다? 예방, 경계, 진압할 거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구조구급은 언제 할 건데? 구조구급 활동을 언제 할 건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하겠죠. 화재가 났거나 재난이 발생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뭐 할 거다? 구조구급 활동할 거다라고 적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얘기하면 몇 마디면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녕을 추구하고 편안하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복리정진, 행복과 이익을 정진하는데 내가 투자를 하겠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법의 목적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빵꾸 뚫는 거 여러분들 다 채워서 넣으셔야 돼. 이 법은 화재에 대해서 화재를 뭐 할 거다? 예방, 경계, 진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뭐 할 건데? 구조구급 활동할 건데, 그때 언제 구조구급 활동할 거냐?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뭐 할 거다? 구조구급 활동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마지막 문구 가장 중요합니다. 공공의 안녕을, 그 다음에 질서 유지와 복리정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빵꾸가 뚫려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채워야 돼. 그리고 이건 면접 가면 여러분들이 거의 많이 써. 소방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면접에서 소방이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정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플러스 1점. 얘기 못하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면접에서도 상당히 많이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빵꾸 뚫려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한번 확인하시고, 자, 옆에 보시면 1번의 날개 1번의 문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빵꾸가 뚫려져 갖고 실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문은 이거는 한 예를 드는 거고, 나는 더 많이 뚫어놓은 이유가 뭐야? 기출사항에서 다 한번 빵꾸 뚫었던 건 다 뚫려져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이 채워서 넣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시험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될 일을 보니까 애들이 너무 못 적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객관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가겠습니다. 용어 정리 가서 보시면 확인하셔야 될 게 이거라고. 야, 뒷말을 매우 여러분들 길게 쭉 읽고 난 다음에 이 단어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근데 이 단어에 대답하는 건 읽었을 때 난 소방 대상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소방 대상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방 대상물이라는 건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얘가 갖고 싶은 의미는 뭐냐면 불을 끄는 대상물이야. 우리가 불을 끄고 막는 대상물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읽었을 때 건축물, 차량, 선박, 그 다음에 선박 근조 구조물 다 외우실 필요 없어.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소방 대상물이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시험 문제 오답은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된다고. 특정 소방 대상물 나중에 보실 건데 일단 이건 소방 대상물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요거 하나 확인하셔야 돼. 안에 보니까 선박 이렇게 적어놓고 선박법 1조의 2, 1항 이런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우리 4개 법을 벗어나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1도 아실 필요 없어요. 아무튼 이런 선박법에서 다른 선박으로서 뭐라고 적었냐면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된다고 적혀 있어.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어떤 뜻이야? 항구에 있는 선박만, 메어둔 선박만 뭐라고? 불을 끄는 대상물에 속해 있다고. 그럼 뭐가 오답이야? 항해 중인 선박이 가장 오답이죠. 항해 중인 선박.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다 위에 있는 배가 불이 났어요. 우리가 뛰어가서 불을 꺼줄 수는 없겠죠. 보통 이거는 해경이 해주거나 자체적으로 불을 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서 불을 꺼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항구에 있는, 정박해 있는 메어둔 선박은 우리가 가서 불을 꺼주겠다라고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시험의 형태는 두 가지야. 다음 중 소방 대상물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면 답은 정해져 있어. 뭐라고? 항해 중인 선박이다. 나머지 이런 거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다 기억 못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온다고? 뒤에 말을 쭉 다 주고 이 말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소방 대상물.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틀리긴 하는데
요거 하나 적어만 놓고 갈게요. 이 법 조문에 없는 게 누구냐면, 이 법 조문에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게 누구냐면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건 표현이 좀 잘못, 이게 오류가 생길 수는 있어. 왜냐하면 법 조문상 항공기는 없는데 항공기에 불이 났어. 됐나요? 항공기에 불이 났어. 불이 나면 소방이 달려갑니까? 달려갈 수도 있고 안 달려갈 수도 있지. 어떤 경우에 비행기가 추락하면 우리가 달려갑니다. 땅에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 나르고 있는 항공기에 불이 나면 못 가지. 우리가 갈 수가 없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냥 뜨겁다 야. 아, 여러분들이 굉장히 벌써부터 뜨거워지네요. 그래서 항공기가 조문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르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 일단 법 조문에 뭐는 있는데 배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항공기는 없다. 이 정도 여러분 정리하시고, 시험엔 요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다. 똑같습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화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소방 활동 구역입니다. 이런 거 다 틀렸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경계 구역입니다. 틀렸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관계 지역입니다. 라고 네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수험학적으로 중요하다. 두 번째, 관계 지역을 틀리게 되겠지. 그럼 관계 지역은 읽어보시면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이게 뭔 얘기야? 불을 끄는 대상물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이웃 지역까지 포함한다고. 그래서 그 이웃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그 이웃 지역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여기에 어떤 단어가 없는지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조사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요. 법 조문상 뭐가 없다? 조사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생각. 그래서 읽고 얘를 찾거나 얘 안에 틀리게 할 때 이웃 지역까지 포함한다. 조사가 없다.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관계인이나 뭐냐? 이 건물의 관계인이나 뭐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이 세 명을 얘기한다. 그래서 자, 이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이 이도 타워죠, 그죠? 이 이도 타워에 불이 났습니다. 이도 타워에 불이 났는데 이도 타워 당신은 관계인입니까? 물었다고. 관계인이 뭔데? 그 건물의 소유자, 그다음에 수위 아저씨, 관리해주는 누구? 관리자. 그다음에 누구? 점유자가 뭐야? 세대로 사는 사람. 우리 지금 뭐지? 우리 정태성 소방학원이나 김승봉 경찰학원 같이 이렇게 점유자. 그래서 시험에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뭔데? 그러니까 사용자 혹은 뭐라고 얘기해? 고객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에 관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이라고 있어요. 소방본부장이라고 나옵니다. 자, 소방본부장에서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일단 소방본부장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소방본부장.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울특별시에 가서 보시면 보통 서울시장이 있어. 뭐 어떤 시도 도지사가 있고, 도에 가면 부시자, 뭐 부도지사가 있거나 부시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밑에 여러 가지 이런 부서가 엄청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서가 있단 말이지. 그 부서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소방본부라고 본부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다고. 소방본부. 소방본부는 뭐야? 부서야, 부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소방재난본부, 소방안전본부, 소방본부 이러면 조금씩 다른데 지역별로 다 소방본부야. 이 소방본부의 뭐라고? 하나의 뭐라고? 부서라고. 그러면 소방본부장은 뭐라고? 기관의 장이 아니라고. 뭐라고? 일종의 뭐라고? 부서의 장이라고.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기관장이야. 왜냐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하나의 부서가 아니거든. 근데 소방본부는 부서일 뿐입니다. 이 본부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소방서가 붙어 있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서울시, 뭐 경기도, 그 다음에 누구? 인천광역시 이런데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이 본부장이 가장 높은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소방본부장은 경찰과 달리 뭐라고? 기관장이 아니라 뭐라고? 부서의 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가서 보시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소방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소방본부장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뭐라고요? 부서의 장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틀린다고? 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X라는 얘기야. 요것만 맞아? 맞아. 그러면 지문이 길잖니? 그럼 시험 볼 때 뭐라고 여러분 치야 돼? 소방본부장이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시도 확인하고. 두 번째, 관계 지역에서 나와 없던 어떤 단어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조사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있다고. 화재 조사. 그래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만 관계 지역에 설명했었는데 지금 본부장의 설명할 때 뭐가 들어있다? 조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부서의장이다, 기관의장이다, 부서의장. 그러면 이런 지문이 길게 떨어지면 시도, 조사 있다, 부서의장이다. 그럼 이게 세 가지가 맞아. 그럼 이 조문은 맞는 거야. 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딱 세 가지 포인트 확인하시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됐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대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원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보셨을 거야. 소방차가 지나가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소방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거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차는 한 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소방차는 한 대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 보통 차가 여러 대 이렇게 지나간다고. 차가 여러 대. 앞에 보면 이제 지휘차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펌프차, 뭐 구조차, 뭐 여러 가지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보통 이제 앰뷸런스가 끝에 붙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출동하는 이 조직체, 이 차들을 다 묶어서 뭐라 그런다고? 차와 인력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소방대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소방서에서 보는 업무와 이 소방대는 어디에 가는 거야? 현장에 가서 지금 일할 애들. 현장에 가서 뭐 할 건데?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구급, 그다음에 뭐라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지금 하는 애들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소방대는 뭘 하는 거라고? 화재를 진압한다라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뭘 한다고?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야? 소방은 화재 예방 업무 합니까 안 합니까? 해. 예방 업무 해. 소방서에서 해. 근데 어디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소방대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소방대에서 무슨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화재 어떤 업무? 예방 업무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게 뭐가 들어오면 안 돼? 화재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한다? 틀렸다고. 뭐가 들어오면 안 돼? 예방이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소방대를 구성하는 인적 자원에 가서 보시면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100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명의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확인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여러분들이 되는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군대 대신 온 애들 있다고. 군대 대신 온 애들. 그래서 군대를 시험 쳐서 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이제 비유할 때 화랑도라고 보통 비유하는 애들이라고. 얘들이 의무소방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 대신 의견 같은 애들이야. 얘들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다고. 이제 우리 보통 소방관들 라면도 끓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소방관들의 업무를 조금 도와주시는 뭐라고? 의용소방대원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방대는 실제로 3명의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게 되어 있다는 거야. 물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하죠. 얘들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의무소방은 조금 도와주긴 하는데 거의 여러분들이 하는데 법률상 3명의 인적 자원으로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몇 명이야 지금 사람이? 3명이죠. 이런 며칠 선다야? 4제 선다지. 그래서 시험 문제 낼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될 자체 소방대원이라든가 자위 소방대원 요런 애들이 오답으로 자꾸 낸다고. 자, 이런 애들이 소방대를 구성하는 인적 자원이 아닌 걸로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 나오는 애들을 섞어서 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것도 하나. 자, 지저분하면 학과 특채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 어떤 거냐면 지금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야. 무슨 뜻이냐면 의무소방대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의무소방원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의용소방대원이라고 적혀 있다. 차이가 뭐야? 없어. 근데 여기 원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대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법 조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법이라고 따로 법에서 이 소방공무원을 여러분들 지금 규정하고 있고, 의무소방원도 의무소방대 설치법에서 얘들을 따로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예전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디에서 지금 뽑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었었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에 있었어. 근데 걔들이 따로 법률을 떨어져서 나가면서 뭐라고,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따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시험 지문은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지,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라는 거야.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얘들은 지금 따로 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방기본법에 따른 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셔야 돼. 소방대라는 거 생각해라. 진압만 들어와야 돼. 예방 경기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하시고, 인적 자원 3명 누군지 확인하셔라. 그 다음에 소방대를 이끄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 소방대장이겠지. 소방대장이겠지. 그래서 소방대장인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소방대장은 당연히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야.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건 이거지. 소방대장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을 물어보겠지. 그래서 소방대장이란 본부장, 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에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이렇게 적겠다고. 그래서 본부장, 서장도 뭐가 될 수 있어? 대장이 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요번에 이제 강원도 산불처럼 누가 됐을 때, 청장님이 발령했을 때 청장님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누가, 이 소방대장은 누가 되는 거야? 무조건 소방공무원 중에서 돼야 돼. 그래서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출연자가 더 치웠네요. 누구? 시도지사는 소방대장이 될 수 없어. 이게 지금 포인트라고. 소방대장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센터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장님이라든가 본부장님들이 보통 뭐가 된다는 거야? 소방대 대장을 된다고. 그래서 소방대 대장을 이끌었던 거, 본부장님이 제가 봤을 때 본 건 숭례문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소방차가 다 왔었다고. 그때는 이제 서울소방본부장님이, 그때 이기환 청장님이 본부장이었을 때 이제 그때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서장, 뭐 뉴스에 나올 정도 되면 서장님이, 보통 센터장님이나 현장 대응 단장이라고 그런 분들이 보통 소방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험학적으로 시도지사가 될 수는 없겠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됐어. 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여기에서 뭐라고? 한 문제 나온다고. 이 목적과 용어 정리하면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채워야 돼. 다 채워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다 채워야 돼. 다 채워야 된다고. 다 채워야 된다고. 그래서 다 채워야 된다고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채울 수 있는지. 자, 목적에 가서 보시면 화재 구조 구급이 포인트다. 화재에게 나왔다. 예방 경계 진압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조 구급 활동이 들어올 건데 먼저 한다. 화재, 재난, 재해 상황에서 뭐라고? 그 다음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할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하고 싶은데? 졸라 안녕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그 다음에 뭐라고? 혼란하는 걸 막아주겠다. 질서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행복과 이익을 증진해주는 복리 정진에 이바지하겠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됐죠? 요걸 교재에 가서 보시면 지금 14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양갈로 4번에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정진하고 했죠. 그죠? 이 마지막 문구는 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밑에 한눈으로 보는 각 분법별 목적 정리라고 적혀 있는데, 맨 끝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적혀 있죠. 됐나요? 근데 여러분 오법이라고 적혀 있어 갖고 다중이용업소법은 안 나옵니다. 이건 X표 치셔야 돼. 이거는 일단 시험에 안 나와. 밑에 표에 보시면 1분법, 2분법, 3분법, 4분법, 5분법 적혀 있죠. 교재에 5분법 X라고.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안 나온다고. 다중이용업소법은 안 나오니까 아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1분법이라는 게 소방기본법입니다. 저 끝에 가서 보시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적혔다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정리라고 적혀 있죠. 2분법이라고 적혀 있는 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소방시설법.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공의 안전, 아까 위에는 우리 뭐였는데 안영이었는데 여기는 안전이야. 아까 달라. 그 다음에 복리정진이라고 적혀있죠. 뭐가 빠졌어?
질서에 빠졌어. 깜짝 놀랐다. 이걸 나중에 다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법에 가서 보니까 뭐만 있어요? 공공의 안, 전만 있지. 복리정진, 그 다음에 뭐라고? 질서유지 이런 거 아예 없다고. 4법에 가서 보니까 공공의 안, 전만 있네. 또 질서유지, 복리정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보실 건데 이 법이 계속 쌓여져 갈 때마다 계속 끝에서 비교하고 가셔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15페이지에 아까 소방대상물에서 적혀있죠. 소방대상물에서 확인하셔야 될 거 쭉 읽고 나 이 말 다 읽고 나서 난 소방대상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에 뭐라고? 중간에 항구에 메어둔 선박을 항해적인 선박이라고 지금 내면 틀렸다. 그 다음에 이 조문 안에 뭐는 없다. 항공기 없다. 이 내용이 끝. 자, 이 말 읽고 난 뭐라고? 관계지역이라고 넌 대답할 수 있니? 확인하라 그랬어요. 관계지역에 뭐 없는 거 확인하라고. 조사 없다 확인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만 얘기하는 거 X. 그 이웃 지역까지 포함한다. 오케이. 자, 관계인 누구라 그랬어? 대답해봐요. 점유자. 다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관리자. 순수 상관없어요. 자, 이 세 명 꼭 대답하셔야 되고. 자, 본부장 딱 나왔다. 소방본부장. 뭐 포인트 첫 번째. 시도에서 있는 사람이다. 국가직이 아니야. 시도에서 업무하는 사람이야. 어떤 단어 들어있다. 조사 들어있다. 맨 마지막 문구 뭐라고? 부서의 장이다. 기관의 장 X다. 확인하시고. 자, 소방대를 이끈다. 뭐가 들어와야 된다. 예방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진압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구조 구급 활동하는 조직체다 생각하시고. 자, 구성된 인적 자원 3명 꼭 기억하라 그랬어. 누구? 여러분들 소방 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계속 말하셔야 돼. 말하셔야 이루어집니다. 이런 소방대를 이끄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소방대장. 근데 여기 누가 없다? 시도지사 절대 안 된다. 끝.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그 내용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페이지로 가서 볼게요. 자, 그게 여러분이 16페이지까지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날개 있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14페이지 있잖아요. 1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날개 3번 문제 있죠.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XP 치시고, 그 다음에 아까 15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는 X표 치시고, 심화학습 보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문제집 한 권하고 동등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8페이지로 이제 법 전문 갈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 말 할게요. 자, 다른 법하고 달리 소방기본법에서는 다른 법하고 달리 두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더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방기본법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기출에서. 자, 이 소방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본법에서는 다른 법하고 달리 두 가지는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특히 관련 학과는 엄청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법에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위임 규정을 꼭 물어봐. 위임 규정을 꼭 물어보는 건 아닌데 시험에서 물어봐. 다른 법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기본법에서 물어봐. 기본법에서 위임 규정 물어본다는 게 뭐야? 이러한 내용들을 네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건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건지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지를 물어봐. 왜 물어봐? 모르겠어. 근데 시험에 물어봐. 특히 관련 학과는 뭐 벌써 올해도 기출이 됐죠, 그죠? 물어본다고. 그래서 탑법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이 법에서는 물어본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좀 정해졌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도조례는 거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분하는 건 뭐야? 대통령령하고 뭐라고? 행정안전부령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 외울래?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더 정해. 대통령령을 외울 거면 대통령만 쭉 외워. 그럼 내가 안 외운 건 행안부령으로 가든가, 행안부령을 다 외우시면 안 외운 건 대통령령으로 가시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이건 기본법에서는 꼭 다른 법에서는 안 물어보는데 이걸 물어본다는 거 하나. 두 번째 뭘 물어보냐면 아까 특히 관련 학과에서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봤었어. 몇 번. 뭐냐면 이걸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소방기본법에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법 전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안 했어. 그럼 뭐라고? 법을 위반한 거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럼 법을 위반한 건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해야 한다는 조문인지 할 수 있다는 조문인지도 어디 법에서는 지금 확인하라고. 기본법 지금 할 때는 확인을 조금 해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출제를 할게요. 자, 읽어보시면 3조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 가서 보시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거야. 자, 가서 보시면 자, 뭐라고?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라고 엄청 많이 물어봤어. 근데 이때 소방기관은 어떤 소방기관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때 소방기관은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이때 소방 업무는 어디에서 지금 시행하는 소방 업무라고? 시도에서 하는 소방기관이라고. 자, 어디라고?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 즉, 뭔 얘기야? 시도에 설치되는 뭐? 소방서,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 시도에서 뭐가 아니야? 국가 X야.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어디에서 정하겠다?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이걸 엄청 많이 물어봤어.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 엄청 많이 물어봤어. 뭐라고 오답으로 자꾸 낼 거라고? 행정안전부령이라고 자꾸 낼 거라고? 답이 없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근데 대통령령이니까 어디 가보면 확인할 수 있겠어요? 시행령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없어. 가보면 다른 법 시행령이 있다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시행령이 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서가 어떻게 설치될 건가라는 얘기는 소방학 시간에 배워. 그래서 법규에서 이 내용이 지금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돼? 소방서 설치 어디에서 한다고? 대통령령에서 한다고. 시도에 있는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어디에서 정한다? 대통령령. 시행령 뭐 행안부령 X 이게 포인트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법이 국가적으로 가기 직전인데 얼마만큼 바뀔지 모르겠어. 안 바뀌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좋은 거야. 바뀌면 끝난 거죠. 여러분들 다시 책을 또 사야 될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길 여러분들 원하셔야 돼. 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될 거냐? 본부장님, 서장님은 청장님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 말은 뭐야? 본부장, 서장은 뭐라고? 지방직 지금 공무원이라는 걸 우리가 지방직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시도지사, 박원순 시장님의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죠? 이런 각 시도지사가 우리 소방의 지금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9 종합상황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119 종합상황실. 내가 119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딘가에 전화를 받습니다. 옛날에 그저 김모 도지사도 이렇게 119로 전화를 해가지고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는데 요즘 뭐 하고 계시나 그분이?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가 도지사인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19 버튼을 누르면 전화 받는 곳이 있을 거라고. 그게 뭐라고? 119 종합 상황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고. 물론 그 안에서는 전화만 받지는 않아.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119 종합 상황실을 설치할 거다. 오케이. 첫 번째. 자, 119 종합 상황실은 일단 설치 운영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없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있어야 돼. 전화 눌렀는데 안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할 수 있다 아니겠다고. 누가 설치할 거냐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누가 설치한다? 청장, 본부장님, 서장님이 설치한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여기 누가 들어오면 안 돼? 시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청장, 본부장님, 서장님이 뭐라고?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라고 적혀있고,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걸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놨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한 3회독 더 이상 외울 게 없다 싶었을 때 이 교재 빨간색을 외우셔야 되는지, 요 조문의 포인트는 뭐라고? 청장, 본부장, 서장이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가 이 조문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빨간색에 있는 건 한 3회독, 4회독 갔었을 때 여러분들 외우셔라. 지금 빨간색이라고 외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밑에 2항에 가서 보시면 이 119 종합상황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건가에 관한 그런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서 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여러분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뜨거워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규칙 2조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이제 관련 학과 특채에서 안 나오겠죠. 왜? 규칙이라는 건 여러분들 시행 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요거 하나만, 이 항만 여러분들이 한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지금 다 안 외워도 돼. 이거 1순환 할 때 안 외워도 돼. 이거 다 2, 3순환 가서 해서 그때 가서 외우시라고. 지금 외우실 필요 없다. 자, 뭐라고 하냐면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전산 통신 요원을 배치한다라고 적혔다고. 그다음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뭐라고? 유무선 통신 시설을 갖추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걸 네가 자꾸 평면적으로 보면 답이 없는 거야. 이건 시험에 나올 거니까 어떻게 틀리게 나올 건가를 생각해야 돼.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안 나왔는데 낸다면 이렇게 될 거라고.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통신 요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유무선 통신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뭐라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뭘 설치하는 거야? 전산통신 요원을 배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청장이 정하는 뭐라고? 유무선 통신 시설이라고. 이게 크로스로 냈을 때 내가 틀렸다라고 내가 대답할 수 있니? 그걸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언제 보라고? 처음 볼 때 보지 말고, 기출이 많이 한 번도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규칙 3조 됐고, 요거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3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